임영웅 씨의 이렇게 깊은 예술성을 대체할 수 있는 가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남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마법의 성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 무대는요, 정말 감동적인 무대예요. 그리고 가슴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이 아픔에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를 해준 그러한 곡입니다. 임영웅 씨는요, 참 신기한 가수입니다. 사실 그 가수가 정규 앨범을 내게 되면요, 그 전에 불렀던 곡들이 인기가 사그라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임영웅 씨가 불렀던 커버곡들은요, 인기가 식지를 않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유튜브 조회수로만 봐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가요계,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본인 채널에 커버곡이나 본인의 노래들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100만 뷰를 찍는 것이 목표로 업로드를 하게 돼요. 그런데 100만 뷰는커녕 10만 뷰, 20만 뷰 찍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요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를 보세요. 100만 뷰가 문제가 아니라 1000만 뷰가 넘어가는 영상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면 티빙에서 임영웅 씨 단독 콘서트를 실시간 생중계를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시간 생중계, 그것도 단독 콘서트를 실시간 생중계로 방영한다. 이건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러한 기획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가수들이 본인 콘서트에서 실수가 노출이 돼요. 그런데 그 실수들이 프로페셔널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 씨는요, 명가수 중에 명가수답게 그러한 실수를 다 커버할 수 있다듯이 콘서트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영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역시 실력자는 저러한 카리스마, 저러한 용기가 있을 때 더 발전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임영웅 씨가 부르는 마법의 성 들어보시면서 그 감동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하고 너무 똑같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육종암이 돼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았다가 이렇게 지금 올해 나이가 28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아, 그렇군요. 살아있다면 28이 되는군요. 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똑같으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들의 모습과 엄마 똑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분 것만 보게 되고 네네. 즐거운 노래를 선사해 주신 진짜 여러분들과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프로그램임은 정말 확실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국민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 이런 뽕숭아 학당, 이런 프로그램들이 끝이 난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단독 콘서트가 끝나고 조금의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출연해서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영웅 씨의 성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사연을 듣고요, 저렇게 탑 세븐이 다들 마음 아파하면서 듣고 있죠. 그런데 유독 임영웅 씨가 눈을 꼭 감았다 떴다가 저렇게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참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신도 아픔을 겪어보면,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면 공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저 자리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을 때 코끝이 찡해오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는 거겠죠. 볼 때마다 아드님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그 사람, 주인공이 누굴지. 자,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웅이님이요. 영웅이? 영웅이 영웅님이요. 아, 이명웅 씨. 예, 이명웅 씨. 네.
임영웅 씨. 아이고. 안 그래도 임영웅 씨는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서 겨우겨우 참고 있었는데 저 사연에서 하늘나라에 있는 아드님과 임영웅 씨가 또 닮았다고 하니 임영웅 씨의 감정은 더 격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목되니까 아이고 하면서 감정이 더 격해지는 것 같죠. 이명웅 씨 우는 모습하고 예. 너무 똑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제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가 자신보다도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면 정말 가슴 찢어지게 슬플 거예요. 아니, 숨을 쉬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 겁니다. 그런데 TV에서 내 아들과 똑같이 닮은 사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있고 잘 되고 있다면 그 감정이 어떨까요? 제가 감히 그 감정을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런데 영상을 통해서 오는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이 감정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임영웅 씨에게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꿈에서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저렇게 TV만 틀면 내 아들과 닮은 임영웅 씨가 나와서 노래하고 웃고 또 감정받으면 울기도 하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해주고 감동을 주고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임영웅 씨는 이러한 가수예요. 울지 마세요. 네, 나 우리 저 바다사슴님과 전화를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임영웅 씨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영화같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연을 들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주기도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보세요. 저렇게 사연만 듣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임영웅 씨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임영웅 씨를 응원하는 한 팬으로서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 이명웅님, 영웅님. 어머니 안녕하세요. 영웅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도 물론 좋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눈물이 계속 나서 영상 촬영을 몇 번이나 중단하고 다시 촬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감정이 느껴졌냐면 마치 오랜만에 어머니하고 아들과 통화하는 것처럼 그러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착하고 다른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왔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입니다. 네, 울지 마세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런 행복감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말들이 다 나오죠. 저는 바다사슴님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에게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채널 댓글만 해도요,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우울증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약이 없으면 잠이 들지를 못했는데 임영웅 씨의 연애 편지를 틀어놓고 이제는 잠을 푹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바다사슴님처럼 아픈 사연이 있으셨는데 예전에는 죽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요, 이제는 살아갈 힘이 납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웅아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아이고, 이 장면에서도 임영웅 씨가 울컥울컥 했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있는 저도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데
저 현장에서 있었던 저렇게 선한 임영웅 씨는 얼마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이 노래하기 전에 울게 되면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울컥했을 때 코끝이 찡해지죠. 그러면 이 코가 목벽을 타고 내려가서 성대를 진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대가 유연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 되던 비브라토도 안 나고요, 고음도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가수들은 무대 전에 냉정함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임영웅 씨의 모습처럼 저렇게 명가수가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든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임영웅 씨를 보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예전에는 답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는 다른 답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제 생각들이 겸손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아드님도 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우리 저 아드님께도 그러면 저 못다한 이야기 좀 잠깐 하실까요? 사랑하는 아들, 엄마 식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음에 엄마랑 만나자. 사랑한다 아들아. 자, 이렇게 바다사슴님의 음성 편지가 끝나고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임영웅 씨가 정말 감정을 추스리려고 엄청 노력했죠. 눈 보세요. 눈이 충혈돼가지고, 아이고. 믿을 수 있나요? 너는 믿을 수 있나요? 너는 아이고, 노래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예전에는 답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보컬 메커니즘적인 것들, 그런데 제가 임영웅 씨를 보면서 생각이 겸손해졌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전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도 있게 부른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술의 순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울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웃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기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술의 순기능인데요. 또한 본질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으로 임영웅 씨를 봤을 때는, 야, 정말 예술가구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자, 영웅 씨를 닮은 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임영웅 씨가 부르는 마법의 성입니다. 임영웅 씨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노래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 전주 소리에서 바다사슴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요. 이 부분도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저는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를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가수들이 마법의 성을 많이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감동적이었던 마법의 성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약간 판타지스럽고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노래이잖아요. 그런데 음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면 그렇게 동심을 이야기하고 웃고 부를 수 있는 곡이 오히려 다른 느낌으로, 눈물은 나지만 위로를 받고 있는 곡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영웅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노래를 하게 되니까 그 위로함과 감동함이 훨씬 깊어지는 거겠죠.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 있나요? 나의 꿈 속에서 임영웅 씨가 감정을 꾹 누르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진짜 임영웅 씨는 대단한 가수예요.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가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굉장히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가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듯한 그러한 느낌으로 완전 변화시켜버리죠. 정말 대단한 예술가입니다. 언제나 너를 향해
향한 몸짓에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보세요.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이렇게 가사를 잘 표현하는 가수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 마법의 성이 너무나 좋아서 또 너무나 감동적이고 위로함이 깊어서 진작에 리뷰 분석 영상을 찍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저도 감정이 울컥울컥 해가지고 아예 촬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음을 다 잡고 정말 좀 작정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촬영을 중단하게 만들더라고요. 수많은 어려운 뿐이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또 바다사슴님이 아이고 이렇게 흐느끼는 숨소리가 어찌나 그 어머니의 아픔이 느껴지던지.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여러분, 제가 무슨 분석하고 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데 무슨 분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임영웅 씨는 노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연극을 하고 또 영화 예술을 하는 거, 그거 왜 하는 것일까요? 돈을 벌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예술가 자격이 없어요. 예술가는 우리 인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라 사업가로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가수를 예술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임영웅 씨는요, 정말 명가수 중에 명가수이고 예술가 중에 예술가입니다. 두 손을 모아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두 손을 모아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저렇게 슬픈 감정 속에서 그리고 눈물이 이미 나와버린 상태에서 노래하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음정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고 저렇게 또 성구 전환을 일으켜서 가성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슬픈 감정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때 울게 되면 저렇게 감미롭게 나오던가요? 그냥 이렇게 되지. 야, 그런데 임영웅 씨는 역시 명가수답게 모든 것을 억누르고 노래조차도 너무나 좋게 부르네요.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그리고 방금 이찬원 씨도 잠깐 나왔는데 눈물을 글썽글썽거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가짜 뉴스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 정말 천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 벌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돈을 벌고 있나요? 이찬원 씨도 노래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와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가짜 뉴스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뇨.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천벌 받을 것입니다.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어둠의 동굴 속 멀리 그대가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진짜 여러분, 저는 이번에 마법의 성을 분석하면서 리뷰를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예술가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법의 성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난다긴다라고 하는 가수들이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마치 애국가처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마법의 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중의 귀는요, 정말 수준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영웅 씨의 마법의 성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나 예술적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듣는 청취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은요, 그거 예술가 아닙니다. 그저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 씨의 모습에서 예술가의 면모들이 다 묻어나와요. 여러분, 노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자유롭게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자유롭게 저는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어떠한 느낌이 들었냐면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이 엄마 나 자유롭게 이 하늘에서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제2의 임영웅?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방송가에서 미스터트롯2나 불타는 트롯맨이었던가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제2의 임영웅을 찾는다. 제2의 임영웅은 누굴까? 이러한 어그로성 광고 멘트를 내보냅니다. 물론 거기에 나온 출연자가 스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이렇게 깊은 예술성을 대체할 수 있는 가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는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만큼 임영웅 씨는요, 이 예술성이 깊은 바다와 같이 깊습니다. 저 하늘이 놀라지 말아요 저 하늘이 놀라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임영웅 씨의 호흡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임영웅 씨가 모든 노래를 너무나 편안하게 부르니까 그의 테크닉을 자세히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을 추스리고 감정을 꾹 누른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니까 이 성대 컨트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려면 호흡으로 밀어내주면서 불러야 돼요. 지금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보면 임영웅 씨가 평소보다도 호흡이 거칠게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정말 감정이 막 올라와서 노래를 못 부르겠다면 한번 한숨을 깊게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임영웅 씨가 한숨이라는 노래도 한번 부르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 노래도 너무 명곡인데 임영웅 씨가 부르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우리 앞에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아이고, 진짜 여러분, 보컬 테크닉 쪽으로 보게 되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흔들림 또한 음악으로 만드는 가수, 바로 임영웅 씨네요. 함께라면 1절을 어찌어찌 잘 불러냈는데 임영웅 씨의 눈이 퉁퉁 부어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동원 군은 또 우리 영웅이 형의 노래에 감동받고 위로받고 또 이 사연이 얼마나 슬픈지 저렇게 순수한 아이가 오열을 하면서 울고 있네요. 아이고. 그리고 탑7 모두가 임영웅 씨 노래에 숙연해져 있죠.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 아니던가요? 참 미스터트롯 출신들이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터트롯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트로트의 경연을 저렇게 크게 여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탑7의 등장으로 그러한 분위기는 역전이 돼버렸죠. 트로트도 고급스러울 수 있고요. 트로트도 대중적일 수도 있고 많은 이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높고 낮음이 없다. 모든 것이 동등하고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이러한 보석들이 빛을 보게 된 거, 저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자,
제가 이 말을 그만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가사의 특징 중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거 바로 1절과 2절의 다이나믹이 다르다죠. 자 보세요. 1절에서는요 임영웅 씨가 말하듯이 감정을 억누르고 흔들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또 흐느낌의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이 들어가니까 마법의 성 첫 글자에서부터 악센트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청취자들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새롭게 느낍니다. 나 1절 열심히 들었는데 2절은 더 새롭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의 동굴 속 멀리 보여 어둠의 동굴 속 멀리 보여 그리고 여러분 1절에서 임영웅 씨가 감정을 쭉 억누르고 부르다 보니까 2절에서는요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 역시 천재들은 적응하는 속도가 정말 상상 초월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무대 많이 서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수들이, 대부분의 성악가들, 대부분의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적응을 해요. 근데 임영웅 씨 보세요. 1절 만에 노래에 적응을 해요. 이 감정에 적응을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임영웅 씨가 이번에 단독 콘서트 막 공연을 티빙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임영웅 씨는 지금 대한민국의 슈퍼스타예요. 연예계에서 브랜드 가치를 따지면 임영웅 씨를 따라올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는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타들은 대부분 편집된 녹화본을 방영을 하죠. 그런데 임영웅 씨는 생중계를 합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임영웅 씨의 실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콜센터 영상을 보세요. 1절 만에 많은 것들을 적응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임영웅 씨가 지금 단독 콘서트를 진행해 오면서 콘서트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는 티빙에서 이번에 생중계하는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사실 실제로 직관하고 싶었었는데 이 피켓팅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티빙에서 해주는 생중계로 위로를 삼을까 해요.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있는 와중에 음악 표현하는 거 보세요. 이제 나의 손을 할 때 이제 나의 손이에요. 이해되세요? 성대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제 나의 손을.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니 어느 누가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이렇게 느껴졌던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예전에는 판타지적으로 상상을 했는데 지금 임영웅 씨가 부르는 마법의 성에서는 마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자유롭게 하늘을 이야 글쎄요. 음악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한들 그 평가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예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아직은 땅에 있는 어머니에게 글을 쓰고 있는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인 줄 아시겠나요? 마치 하늘에 글을 쓰면서 하늘 자체를 편지지를 삼고 있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술이라는 것이 참 흥미롭고 인간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듣는 청취자나 예술을 즐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각자의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임영웅 씨가 표현하는 음악처럼요.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아이고, 지금 2차적으로 임영웅 씨의 감정이 또 꿀렁꿀렁 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
저는 임영웅 씨의 저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냉정함이 너무 프로페셔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새 상의할 때 성구전환을 일으켜서 가성 라인으로 소리를 내죠. 그런데 음악성이 하나도 안 깨졌어요. 제가 왜 대단하다고 느끼냐면 제가 예전에 무대에 섰을 때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노래를 1절밖에 못 부르고 2절을 그냥 반주로 다 지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저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노래를 한다는 거, 가창을 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가 더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분석 리뷰를 하면서 랩하는 것처럼 말이 빠르죠. 임영웅 씨가 이처럼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소중해 함께 있다며. 아이고 잘했다. 잘한다나 모르겠다. 너무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마법의 성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임영웅 씨가 노래를 너무나 아름답게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하죠.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이미 프로 마인드가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강박이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담감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그 어떤 마법의 성보다도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음정 잘 맞추고 박자 잘 맞추고 다이나믹 잘하는 것이 노래를 잘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노래는 음정이 조금 틀려도 조금 흔들려도 다이나믹이 조금 불규칙해도 그 음악이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면 그 음악은 최고의 음악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울음을 꾹꾹 참아가면서 분석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다들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이 리뷰 분석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건행.